손주 녀석은 내 따귀를 올려붙이고 며느리는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질질 끌고 갔다. 있어서는 안 되는 상상이어서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 이쁘다고 훈계도 안 하고 늙은 할미는 어린 손주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치매 할머니를 청소년이 장난이라며 발길질을 하고 뉴스에 나옵니다.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바로 시작합니다. 내 나이 68. 오래 살면 마음이 둥그러진다더니 내 마음은 아직도 잘 깨진다. 입술 안쪽으로 참는 버릇도 오래됐고 말 대신 미소를 붙여두는 요령도 익혔다. 그런데 어떤 날은 참음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덩어리째 굳혀버린다. 그날이 그랬다. 볕은 밝았고 김치전은 노릇했고 5살짜리 작은 태풍 하나가 거실을 휘젓고 다녔다. 주한이는 공룡 스티커를 한 움큼 쥐고 내 무릎 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다 갑자기 장난감 공룡을 허공으로 내리쳤다. 플라스틱 뿔이 내 팔꿈치를 스치며 마른 소리가 났다. 나는 웃음을 얇게 붙이고 손바닥으로 아이 허리를 부드럽게 막았다. 사람한테는 휘두르면 안 돼. 공룡끼리만 싸워. 싫어. 하지 마. 아이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가 어느 순간 철판처럼 귀를 때렸다. 프라이팬에 반죽이 한 번 더 부풀어 오를 때 아이 손바닥이 내 뺨을 탁 하고 스쳤다. 소리는 얇았지만 내 안에서는 오래된 유리잔이 금 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숨이 목젖 어딘가에 걸려 멎었고 눈앞의 윤곽들이 한 호흡 흔들렸다. 미지근한 체온이 뺨에 납처럼 눌어붙었다. 다정한 말 대신 가팔라진 목청이 먼저 튀어나왔다. 주하나,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사람 뺨을 치는 건 큰 무례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말은 금세 길어졌다. 설명은 꾸짖음이 되었고 꾸짖음은 고함으로 넘어갔다. 주한이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공룡을 떨어뜨렸다. 작은 몸이 뒤로 물러섰고 잘못 걸린 숨이 툭툭 앞으로 튀어나왔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젖은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손등에 거품이 묻은 서연이 문지방을 넘으며 소리쳤다. 어머니, 애한테 왜 고함 치세요? 고함이 아니고. 주한이가 방금 말꼬리를 정리할 틈도 없이 그녀의 손이 내 시야를 가르며 들어왔다. 손가락이 머리카락 속을 헤집더니 뿌리를 움켜쥐었다. 머리칼 하나하나가 동시에 뒤로 잡아당겨지며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다. 양말 밑창이 마룻바닥을 긁는 마른 소리, 현관턱에 발끝이 걸리는 둔탁한 감각. 짧은 거리만큼 방금 전 장면이 2번, 3번 겹쳐 재생됐다. 나, 서연아 나. 민호가 달려와 우리 사이로 팔을 밀어 넣었다. 내 어깨를 받치며 서연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불씨처럼 타올랐고 소나기는 굳어 있었다.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띠딩동.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고 조심스런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괜찮으세요? 소리가 나서요. 그 어색한 친절이 숨구멍 같았다. 서연의 소나기가 서서히 느슨해지고 나는 벽을 짚고 숨을 골랐다. 민호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떨어지자. 각자 방. 제발. 문 하나가 닫히자 집 안이 갑자기 깊어졌다.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숙였다. 숨을 들이마셨다. 하나 둘 셋. 내쉬었다. 하나 둘 셋. 다시 들이마셨다. 뺨의 열기와 머리뿌리의 얼얼함이 서로 다른 언어로 웅얼거렸다. 무서움, 수치, 서러움, 오래된 피곤이 팔짱을 꼈다. 마음이 의자라면 4개 다리 중 2개가 휘어진 느낌이었다. 휴대폰이 책상 위를 파르르 떨었다. 유치원 알림장 앱에는 급식 사진과 함께 학부모 단톡방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노출 주의 쇼츠 과몰입 경계라는 제목. 아래에는 발달 클리닉 대기 6개월 영어 유치원 안 가면 뒤처진다 같은 말들이 바늘처럼 돋아 있었다. 정보는 도움인데 넘치면 삶을 누른다. 좋은 의도조차 많아지면 칼날이 된다. 거실로 나왔을 때 커튼 틈 사이 빗줄기가 바닥에 얇은 칼날처럼 누워 있었다.
주한이는 방 안에서 훌쩍이다 잠들었는지 조용했고 서연은 식탁 끝에 앉아 손등에 말라붙은 거품 자국을 지우듯 문지르다 고개를 들었다. 민호가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내 앞에 밀었다. 오늘은 비난 없이 하자. 나는으로만. 나는 컵을 감싸 쥐고 입을 뗐다. 나는 방금 무서웠어. 그리고 모욕감이 들었어. 내 손주가 내 뺨을 그건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거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가 풀었다. 저도요. 오늘 회사에서 크게 혼났어요. 재택 줄고 출근 늘리고 회식도 재개래요. 하원 맞추려 눈치 보느라 하루가 죄책감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 행동은 말이 공중에서 끊겼다. 민호가 눈을 내리깔았다. 금리는 오르고 전세는 흔들리고 회사는 성과 압박 세고. 그 사이로 육아를 하려니 모서리가 자꾸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말했다. 더 말하면 더 다치겠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현관문을 열자 가느다란 바람이 목 뒤를 식혔다. 골목 끝 벤치에 앉아 코트를 여몄다. 하늘은 멀었고 나는 작았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허벅지 위에 펼쳤다. 굵게 세 줄을 적었다. 나는 지금 당황했다.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하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려주자 문장이 현실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밥상 앞에서 우리 셋이 규칙을 만들자. 누가 누구를 몰아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잡아줄 난간을 만드는 자리로. 답장은 금세 왔다. 좋아요. 서연이도 동의했어요. 다음 날 복지관 분노 다루기 강의에서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적힌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경계 깃발. 던지면 전쟁, 파서 꽂으면 표지. 강사의 말에 내 어젯밤 문장들이 다시 살아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비실 게시판에 층간소음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저녁 이후 띠띠빵빵 금지. 요즘은 얼굴 모르는 이웃끼리 앱에서 설전이 붙는 세상. 나는 주한에게 말했다. 우린 아랫집 있는 집이야. 뛰는 건 낮에만. 알지? 바람종을 현관에 달았다. 문이 살짝 열릴 때마다 가늘고 맑은 소리가 울렸다. 오늘 밤 그 소리가 우리 대화의 첫 박자가 될 것 같았다. 저녁 식탁 중앙에 작은 화분. 미역국, 고등어구이, 김치전. 빈 종이와 두꺼운 펜. 시작 전에 사과부터 할게. 내가 말했다. 어제 내 목소리는 너무 날카로웠어. 미안하다. 동시에 내 존엄이 흔들렸고 우리 모두가 흔들렸어. 그래서 우리 집에 난간이 필요하다. 서연의 휴대폰이 번쩍였다. 단톡방에 요즘 훈육체벌? 신고 대상 같은 말이 올라왔다. 서연의 손목이 잠깐 굳다가 풀렸다.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우리 집부터 구분하자. 말로. 민호가 펜을 들었다. 바람종이 작은 소리를 냈다. 첫 줄을 적을 시간이었다. 첫 문장은 마치 못 같았다. 누구든 몸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 끌지 않는다. 종이에 박히는 소리가 귀에 났다. 두 번째 줄은 서연이 큰 숨을 들이마신 뒤 읽었다. 화가 나면 즉시 멈춤을 말하고 10분 떨어진다. 민호가 필기한다. 세 번째. 감정은 나는으로 말한다. 비난 금지. 네 번째는 내가 맡았다. 잘못하면 사과를 먼저, 설명은 나중에. 다섯 번째, 서연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아이 앞에서 어른이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민호가 덧붙였다. 위험한 장면은 어른이 먼저 중단한다. 자리 바꾸기, 물건 치우기, 문 닫기. 일곱 번째,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예측 가능한 리듬을 만든다. 화요일책, 금요일 공원. 주한이 손이 번쩍 올라갔다. 여덟째. 멈춤왕. 그 즉흥 조항은 스티커 하나의 특권으로 공식화되었다. 바람종이 다시 가늘게 울렸다. 멈춤의 벨이 우리 집의 인사말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시스템을 깔았다. 현관 옆에 스크린 바구니를 두고 집에 들어오면 모두의 기기를 거기에 내려놓았다.
저녁 식사 시간엔 화면을 닫았고 화면 시간은 모래시계로 쟀다. 숫자를 놓고 실랑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모래가 다 떨어지면 멈춤. 처음 며칠은 눈물 바다가 되었다. 한 번만 더. 가 10번이 되곤 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주아는 모래 흐름을 지켜보고 스스로 멈추기 시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어른의 엄지가 쓸어내리는 화면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아이는 어른을 본다. 본대로 산다. 마트 계산대 옆 장난감 코너가 첫 바깥 시험장이었다. 이거 꼭 사줘. 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돼. 아이 팔이 허공을 가르며 엄마 쪽으로 가려는 찰나 내가 낮게 말했다. 빨강. 서연은 즉시 반응했다. 멈춤. 몇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3분만 숨 쉬고 다시 얘기하자. 3분 뒤 서연이 선택지를 제시했다. 오늘은 사진만 찍고 금요일에 비눗방울 세트로 놀자. 주안의 입술이 말려 올라갔다 내려오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비눗방울. 밖에서도 난간이 제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다. 층간소음은 편지로 시작해 협의로 끝냈다. 아랫집 현관에 메모를 남겼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 발소리가 신경 쓰이실 수 있어요. 저희도 최대한 조심 중입니다. 특히 힘든 시간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시간엔 거북이 걸음 놀이로 바꿔볼게요. 답장은 하루 뒤에 왔다. 주말 아침만 조금 늦게 시작해주세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주말 아침 카펫을 추가로 깔고 거북이 미션을 만들었다. 아이는 놀이로 배웠고 아랫집은 우리를 사람으로 봤다. 유치원 단톡방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브레인 발달 영양제 영어 동화 100권 코딩 교구가 줄줄이 올라왔다. 서연의 눈두덩이 어두워지면 나는 물을 끓였다.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린 우리 집 속도로 가자. 빨리 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넘어지지 않는 게 목표지.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어머니 그 말 벨소리로 저장할래요. 농담이었지만 조그만 숨구멍이 되었다. 발달센터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유치원에서 권유한 간단한 검사도 몇 달 대기였다. 그 사이에 불안은 자란다. 우리는 불안 대신 관찰을 택했다. 밥 먹을 때 얼마나 앉아 있는지,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화가 나면 자기 몸을 어떻게 쓰는지, 잠은 어떤지. 관찰 노트에는 숫자 대신 문장이 쌓였다. 오늘은 10걸음 뛰다 스스로 멈춤을 외쳤다. 새 친구에게 인사할 때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관찰은 평가가 아니었다. 지켜봄이었다. 지켜보면 보인다. 보이면 덜 두렵다. 회사도 변했다. 재택은 줄고 회식은 부활했다. 서연의 캘린더에 빨간 점이 늘었다. 퇴근 전 10분 멈춤 알람을 켜고 건물 뒤편 공원에서 23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 집으로 들어왔다. 그 10분이 저녁 시간을 지켰다. 민호는 금리 뉴스가 나오는 날이면 어깨가 내려앉았다. 전세 만기 이사 걱정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씹혔다. 밤마다 우리는 냉장고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화면 바구니 저녁 기기 금지 주말 아침 거북이 걸음 퇴근 전 10분 멈춤. 메모는 생활의 나사였다. 매일 조금씩 조이고 기름칠해야 헐거워지지 않는다. 어느 밤 서연이 말했다. 어릴 때 엄마가 화나면 제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때의 제가 거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 손이 나가 버렸어요. 변명은 아니에요. 그냥 이유. 나는 오래된 포스터를 벽에서 떼어내듯 내 안의 구호를 내려다봤다. 참아라라는 글자. 나는 어릴 때 벽에 서 있었지. 참아라 때문에. 그러다 한 번 터지면 나도 나를 못 말렸어. 우린 같은 강을 건너는 중이네. 다리만 다를 뿐. 그녀는 그 말을 조용히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이웃은 작은 기적이었다. 그날 초인종을 눌러주던 분이 보내준 바람종은 우리 현관에서 짧고 맑게 울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자동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정비라는 걸 그 소리가 가르쳤다.
사돈댁 큰 아주머니가 지나가듯 던졌다. 요즘 며느리들 참 버릇 없어. 공기 중에 얇은 소금 소리가 났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다. 우리 집에선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기로 했어요. 특히 아이 앞에서는요. 깃발은 던지는 게 아니라 흙을 파고 꽂아야 한다. 오늘 나는 꽂았다. 밤이 깊어졌고 냉장고 문 한가운데 우리 집 난간 7줄이 붙어 있었다. 옆에는 주한이 그린 빨강 마이너스 파랑 마이너스 초록 신호등. 빨강은 멈춤, 파랑은 숨쉬기, 초록은 다시 놀기. 문을 열 때마다 문장이 먼저 우리를 맞았다. 문장은 소리 없는 큰 목소리였다. 집안 온도를 한도 낮추고 심장 박동을 한 박자 늦췄다. 일주일쯤 평온하더니 흔들림은 약속처럼 찾아왔다. 일요일 오후 장난감 정리 시간이 되자 주한이의 눈썹이 하늘로 솟았다. 싫어. 안 해. 손이 허공을 날았다. 내 팔이 살짝 툭. 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나는 놀랐어. 멈춤. 동시에 세 걸음 물러섰다. 아이도 내 발을 흉내냈다. 정적이 생기자 눈이 조금 풀렸다. 5개만 치우자. 나머지는 내가 도울게. 5개만? 응. 아이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5을 셌다. 스티커 상자에서 협상왕을 꺼내 붙여줬다. 멈춤왕 옆에 새로운 칭호가 생겼다. 하지만 회사는 더 바빴고 경제 뉴스는 더 시끄러웠다. 민호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사? 전세 연장? 대출? 숫자들이 마음을 탁탁 때렸다. 서연은 회식 문자에 한숨을 쉬었다. 육아도 업무도 누가 점수 주는 느낌이야. 나는 밥상에 따뜻한 국을 하나 더 올렸다. 뜨거운 국물은 마음의 관절을 풀어준다. 그게 내 오랜 요령이었다. 가족 모임날 사돈댁 큰 아주머니의 말이 다시 날아왔다. 애가 버릇이 없으니 어른이 고생하지. 말의 끝이 내 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우리 집 규칙이 있어요. 오늘은 그걸 지키고 싶어요. 부드럽되 분명하게. 민호가 내 눈을 스쳤다. 엄마 잘했어라는 눈.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저 요즘 퇴근 전에 10분 멈춤을 해요. 그게 없으면 저녁에 애한테 화내요. 오늘도 하고 왔어요. 누군가 킥하고 비웃었지만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다 나를 비웃는 건 아니었다. 언제나 몇 명은 내 편이었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놀이 시간에 주한이가 친구를 밀었어요. 다음엔 말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단톡방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공격적? 부모가 집에서 안 가르치나 같은 말이 날아다녔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나는 먼저 물을 건넸다. 우리 오늘 관찰부터 하자. 왜 밀었는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녁 주한은 말했다. 친구가 내 공룡을 가져갔어. 그래서 밀었어. 그랬구나. 그럴 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돌려줘. 좋아. 내일 그렇게 말해보자. 안 돌려주면 선생님을 부르자. 다음 날 선생님은 연락을 줬다. 어제보다 훨씬 잘했어요. 말로 요청했어요. 단톡방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우리는 우리 집 속도로 갔다. 소음보다 관찰이, 관찰보다 약속이 더 길게 남았다. 밤마다 나는 일기 끝에 같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내 마음을 돌본다. 머리카락을 빗을 때 뿌리에서 아주 얇은 통증이 지나갔다. 사라지지 않는 감각. 하지만 그 위로 다른 감각이 더 많이 덮였다. 식탁에서 펜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림, 문이 열릴 때 바람종이 딸랑거리는 소리, 공원에서 비눗방울이 터질 때. 달큰한 향, 주한이 손등에 눌러앉은 햇빛 냄새. 우리는 여전히 연습 중이었다. 멈춤, 호흡, 대화, 사과, 재약속. 가끔 실패했고 자주 고쳤다. 난간은 한 번 세운다고 영원하지 않았다. 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단단해졌다. 다르면 갈아 끼우면 됐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니라 술이었다.
그 말이 우리 집의 새 신념이 되었다. 유치원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이번 주에 사과 수리 프로젝트를 해요. 갈등이 나면 어떻게 수리하는지 역할극으로 연습하거든요. 통화를 끊고 주안을 데리러 갔더니 교실 한쪽에 작은 작업대가 있었다. 종이망치, 종이못, 모형 판자. 아이들이 다툰 상황을 카드로 뽑고 그걸 어떻게 고치지? 하며 함께 판자에 못을 박는 놀이였다. 주안은 차례가 되자 카드에서 장난감 순서 다툼을 뽑더니 선생님이 멈춤 손동작을 하자 따라하며 말했다. 빨강, 파랑, 초록.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칭찬했다. 주안이가 멈춤 마이너스 숨쉬기 마이너스 다시 놀기를 잘 기억했네. 나는 가슴 어딘가가 느리게 펴지는 걸 느꼈다. 집에서 들인 연습이 교실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켜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식탁에 새로운 종이를 하나 더 붙였다. 가사 돌봄 분담표. 식기 세척기 비우기 민호 빨래 널기 서연, 저녁 후 주안 목욕 민호 책 읽기나 장 보기는 주말 교대. 긴급돌 봄 휴원 칸도 만들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요즘 감염병이나 공사 문제로 갑자기 쉬는 날이 많았다. 그때마다 누가 언제까지 땜질하듯 시간을 내는지 정해두지 않으면 분노는 늘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에게 몰렸다. 우리는 달력에 별표를 찍으며 역할을 미리 예약했다. 휴원 알림 오면 1차 나은숙 오전, 2차 민호 퇴근 조정, 3차 서연 재택 대체. 스크린은 다시 우리를 유혹했다. 유튜브 쇼츠는 손가락 한 번에 다음 영상을 던져주었고 아이의 호기심을 낚싯바늘처럼 콕콕 찔렀다. 스크린 바구니 옆에 모래시계를 두고 시간을 두 영역으로 나눴다. 낮 학습 영상 10분, 저녁 놀이 영상 10분. 숫자를 소리 내 말하면 다툼이 커져서 우리는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이라는 무언의 약속만 남겼다. 며칠은 울음을 적셨고 일주일쯤 지나자 아이의 눈이 모래 흐름을 따라가며 스스로 멈췄다. 어른들도 연습했다. 서연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쇼츠를 무심코 넘기다 바람종 소리를 상상하며 앱을 닫았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정비라는 말이 비로소 손끝 습관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관찰 노트는 의외로 큰 힘이 됐다. 저녁 5시 30분이 되면 주안의 얼굴이 먼저 구겨졌다. 그 시간대에만 유난히 충돌이 잦았다. 노트에 별표를 찍고 우리는 원인을 좁혔다. 늦은 간식, 낮잠 부족, 긴장되는 어두운 뉴스 소리. 세 개의 촉발 요인을 지웠더니 저녁 싸움이 줄었다. 간식은 사시 전으로 당기고 저녁 뉴스는 소리 없이 자막으로 보거나 아예 라디오 클래식으로 바꿨다. 아이의 하루는 어른들이 틀어주는 배경음까지 포함이었다. 배경음이 바뀌니 표정이 달라졌다. 단순하지만 단순해서 더 놓쳤던 것들. 층간소음은 한 번 더 우리를 불렀다. 주말 아침 카펫을 깔고 거북이 걸음을 도입했지만 어느 날 밤 9시 반 아래층에서 관리실을 통해 연락이 왔다. 지금도 등 뒤에서 쿵쿵 소리가 납니다. 주안이의 비눗방울 놀이가 거실로 옮겨온 탓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스템을 수정했다. 밤 9시 이후 거실 놀이는 손가락 그림 자극 바닥 퍼즐 책 소리내 읽기로 제한. 즉각 관리사무소에 회신을 보냈다. 지금 즉시 놀이 전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9시 이후 거실 놀이 목록을 바닥 놀이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날 아랫집 문에 작은 메모와 귤 몇 알을 두고 왔다. 어제 실수 오늘 수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모는 사과를 넘어 수정 보고서여야 했다. 상대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유치원에서는 사과 수리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아이들은 감정카드에서 화남스러움, 지루함, 무서움을 골라 자신의 몸에 붙이고 그 감정이 올 때 뭔가 말을 어떻게 쓰는지 연습했다. 주안은 화남 카드를 고른 뒤 배에 손을 얹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 배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다. 그 불은 어디로 나가면 좋을까? 입으로 후 아이들이 동시에 입을 동그랗게 말았다. 나는 교실 유리창 뒤에서 조용히 눈꼬리를 닦았다. 아이는 배울 수 있고 어른도 배울 수 있었다. 배움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저녁 가족 회의를 열며 우리는 난간 7줄의 메모를 덧댔다.
7줄 사이에 끼워 넣은 연필 글씨. 허기와 피곤은 싸움의 친구. 허기 전 간식, 피곤 전 낮잠을 우선한다. 밖에서는 신호어 먼저 빨강 마이너스 파랑 마이너스 초록. 사과는 지는 게 아니라 술이. 종이 아래 스카치 테이프가 더해지고 종이는 점점 누렇게 변했다. 낡아가는 표면 위에 새 문장들이 겹겹이 쌓였다. 종이가 낡을수록 우리 습관은 새로워졌다. 바람종은 여전히 문이 열릴 때마다 짧고 맑게 울렸다. 짧은 소리는 길게 남았다. 그 소리 뒤에 숨 한 번 그리고 더 나은 말 한마디. 평일 어느 날 긴급 문자가 왔다. 내일 유치원 긴급 휴원 수도관 공사. 달력의 별표가 빛났다. 1차 나은숙 오전, 2차 민호 퇴근 조정, 3차 서연 오후 재택 대체. 아침 나는 미술놀이 키트를 꺼내고 거실 러그를 한 겹 더 깔았다. 민호는 오후 반차를 넣고 일찍 들어오겠다고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가족 시스템을 세우니 요청하는 말도 덜 미안해졌어요. 그는 말했다. 근거가 있으니 부탁이 부탁으로 들리네요. 오후에는 서연이 노트북을 들고 와 식탁 한쪽에 앉았다. 카메라를 켜기 전 바람종을 살짝 울리고 숨을 골랐다. 화면 저편 동료의 표정에는 각자의 가정이 비쳤다. 모두가 어딘가에서 삶을 끌고 오고 있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쇼츠의 유혹이 다시 강해졌다. 주아는 졸린데도 눈이 반짝거렸다. 나는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말했다. 오늘은 2번만. 모래가 다 떨어졌을 때 아이는 스스로 화면을 끄고 바구니에 넣었다. 이제 그만. 짧은 승리였다. 우리는 이 짧은 승리를 또 하나의 못으로 기록했다. 난간을 더 단단히 하는 못. 다음 큰 파도 전에 우리는 못을 더 박아두었다. 늦은 밤 나 혼자 원룸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바람종이 울렸다. 그 소리에 나는 순간 멈춰 섰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조금 지쳤고 조금 늠름했다. 머리 빗살이 뿌리를 스칠 때 아주 미세한 통증이 지나갔다. 보이지 않는 흉터가 어딘가 남아있지만 그 위로 다른 감각이 더 많이 쌓였다. 식탁 위 종이를 긁는 사각거림, 아이의 숨이 길어지는 소리, 저녁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들. 나는 일기 마지막 줄을 반복해 적었다. 나는 내 마음을 돌본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덧붙였다.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을 돌본다. 사람과 습관 둘 다 돌봐야 오래 간다. 5편. 큰 파도는 예고 없이 온다면서도 사실은 작은 전조를 많이 남긴다. 그날 아침 회사 단체 채팅방에 회식 공지가 떴었고 점심엔 갑자기 야간 긴급보고 라인이 열렸다. 서연의 캘린더에 붉은 점이 2개 겹쳤다. 오후에는 유치원에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도 공사 연장으로 휴원. 밤을 앞두고 3개의 전조가 겹쳤다. 민호는 은행 앱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 연장 조건이 예상보다 나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한이의 종이컵 탑이 무너졌다. 울음이 시작됐다. 나는 거실 러그 위에서 자세를 낮추며 말했다. 빨강. 아이와 나 동시에 3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오늘의 울음은 길었다. 졸림, 허기, 부모의 불안이 한데 얽힌 울음은 복잡했다. 아이의 손이 공을 들고 크게 휘둘렀다. 나는 손바닥을 크게 펴 보이며 말했다. 안전 멈춤. 공은 바닥을 튕겼고 아이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그 사이에 내가 서 있었다. 등 뒤에서 바람종이 울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목소리에는 회사의 먼지가 묻어 있었다. 미안, 늦었어. 위기는 겹쳐온다. 10분 멈춤을 선언했지만 서연은 회식이 길어져 더 늦는다고 연락했다. 민호는 반쯤 앉아 신발을 벗으며 나를 봤다. 엄마, 나도 오늘 감정이 가득해요. 그래도 멈춤부터. 그는 거실 창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꿨다. 그리고 주한 옆에 낮은 목소리로 앉았다. 아빠는 지금 지쳤고 걱정돼. 근데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 배고픈가 보자. 사과 1개를 잘라 가져오니 아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허기와 피곤이 싸움의 친구라는 메모 오늘 유효했다.
10분 뒤 우리는 감정카드를 꺼냈다. 주아는 화남과 서러움을, 나는 걱정을, 민호는 불안을 골랐다. 각자의 카드를 이마에 붙였다.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이마에 걱정 붙었어. 웃음이 한 번 돌자 말이 조금 쉬워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까 무서웠어. 공이 사람한테 날아올까봐. 그래서 안전 멈춤을 했어. 너도 놀랐지?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이어받았다. 아빠는 돈 걱정이 있어서 마음이 쫓겼어. 그래서 빨리빨리만 말했어. 미안.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 서연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시끌벅적한 소리를 등으로 막으며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지금도 너 생각나. 오늘 늦게 들어가서 미안해. 집에 가면 너랑 초록부터 할게. 다시 놀기. 서글서글한 목소리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잠들기 전 민호는 재발 방지용 비상 키트를 점검했다. 큰 지퍼백엔 두루마리 종이, 색연필, 스티커, 작은 공, 간단한 간식, 이어폰, 모래시계. 갑작스런 휴원, 갑작스런 회식, 갑작스런 야근에 맞서는 우리만의 비상약. 냉장고 옆 화이트보드에는 주말 계획보드가 생겼다. 공원 마이너스, 시장 마이너스, 도서관 마이너스, 친구네 방문 중 2개만 선택. 일정이 많으면 분노도 많아졌다. 줄인이 났다. 적을수록 경고했다. 다음 날 휴원이 이어졌다. 오전 반나절은 내가, 오후는 민호가, 저녁은 서연이 메워 넣었다. 오전에 나는 주황과 역할극을 했다. 어제였던 상황을 종이 인형으로 재현했다. 인형이 공을 던지려 하자 아이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안전 멈춤. 인형이 멈추고 우리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아이는 인형의 입을 빌려 말했다. 나 화났어. 근데 사람은 때리면 안 돼. 공은 바닥으로. 말로 재현하는 순간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연습이 되었다. 오후 민호는 아랫집에 미리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휴원으로 아이가 집에 있어요. 4시 오시는 공원, 5시 이후는 카페 위 바닥놀이로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답장은 짧았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소통은 종종 문제를 반으로 줄였다. 사과와 안내, 그리고 실행 보고서. 이 3가지가 함께 갈 때 신뢰가 생겼다. 저녁 서연이 들어오자마자 바람종을 살짝 울리고 신발을 벗었다. 얼굴에 회식의 냄새가 옅게 묻어 있었다. 그녀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말했다. 나는 지금 미안하고 부끄럽고 지쳤어. 그래도 약속 지키고 싶어. 그녀는 냉장고 앞에 섰다. 난간 7줄 아래 빈줄 2칸을 가리키며 펜을 들었다. 8째, 허기와 피곤은 싸움의 친구, 먼저 먹고 먼저 쉰다. 9째, 밖에서는 신호어로 시작, 빨강 마이너스, 파랑 마이너스, 초록. 그녀는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셋은 그 앞에 서서 한 줄씩 읽었다. 주아는 마지막에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10째. 초인종은 멈춘 벨.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참 잘 배웠다. 참 잘 웃었다. 웃음은 우리를 같은 편으로 돌려세웠다. 그날 밤 2차 가족 회의를 열었다. 피드백 라운드였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어려웠는지. 관찰 노트 덕에 5시 30분 허기를 잡았어요. 스크린 모래시계는 효과 좋아요. 대신 어른도 준수. 층간소음은 사전 안내가 제일 먹히네요. 우리는 칭찬을 먼저 말하고 수정은 하나만 제안했다. 한 번에 많은 수정은 다시 무너진다. 하나씩 자주. 이것이 이번 달의 방식이었다. 주한이 잠든 뒤 우리는 냉장고 앞에서 짧은 의식을 치렀다. 공식 사과와 재약속. 서연이 내 앞에 섰다. 어머니, 그날 머리카락을 잡은 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사과드립니다. 재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과받아. 나도 그날 목소리가 너무 높았어. 내 말의 온도를 낮추겠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우리는 배웠다. 멈추고 숨쉬고 말하고 고친다. 실패해도 다시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활 시스템을 최종 셋업했다. 현관 스크린 바구니 아래에 간단한 계약서 화면은 모래시계 2번 어른도 지킨다. 주방 벽에 가사 돌봄 분담표는 자석으로 교대 표시가 가능하게 바꿨다. 냉장고 옆 주말 계획 보드는 2칸만 선택 가능. 현관 옆 바구니에는 효원 비상 키트가 늘 준비되었다. 그리고 바람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의 습관을 깨웠다. 얼마 뒤 유치원 게시판에 우리 반 약속이 업데이트됐다. 화나면 손 대신 말하기, 숨 크게 쉬기, 선생님 부르기 옆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니라 술이에요. 나는 그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냉장고 옆에 붙였다. 집과 교실 2세계가 말로 연결되는 장면이었다. 아이는 2세계에서 같은 사람일 때 가장 편안하다. 어른도 마찬가지였다. 끝으로 나 혼자 원룸에서 머리를 빗었다. 빗살이 머리 뿌리를 지나갈 때 예전의 얇은 통증이 아주 희미하게 스쳤다. 사라지지 않는 감각. 그렇지만 그 위에 덧붙여진 것이 훨씬 많았다. 우리 집에 난간 10줄 스티커가 붙은 이마들, 바람종 소리, 모래시계의 모래, 분담표의 자석, 관찰 노트의 짧은 문장들. 나는 일기장 마지막 줄에 썼다. 나는 내 마음을 돌본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한 줄 더.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킨다. 바람종이 아주 작게 울렸다. 그 소리를 따라 내 숨이 길어졌다. 다음 파도가 와도 괜찮았다. 못을 더 박았고 난간은 경고했고 우리는 함께였다. 참 씁쓸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 밥 퍼주는 할머니였습니다.